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쏟아졌고요. 여기에다가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NH선물 김승혁 연구원 연결해서 저희 또 채권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이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은행 총재도 발언도 있고 했는데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 우리 김 연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은 2%의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단호히 노력할 것이다 라고 원론적인 태도를 밝혔음에도 과잉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최근 물가가 공개된 데이터 중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언제까지 해당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발언했습니다. 이런 어떤 영향의 결과 선물시장 내에서는 11월, 12월 정도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춰졌고 패드워치는 남은 2달 동안의 동결 가능성을 각 92%와 77%로 산정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것은 연준의 긴축 의지와 관계없이 수급적인 부분에 의한 투기적 세력에 의해 상승 압력이 높아진 부분이다라는 점을 시사한 점도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종가로 봤을 때는 이제 4.991 그런데 장중에 5%를 또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5%에서 5.3%까지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의하며 5%대 초반까지 상승룸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상승세는 펀프리미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채가 수급면에 있어 공급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관점인데요. 그러나 미국의 채권 발행은 재정 적자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존재하고 이를 반영한 미 국채 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긴축적 통화 정책의 영향보다 장기적 수급 영향에 의해 채권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베어 스티프닝 형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세는 11월 부채 한도 재협상 전까지는 지속될 여지 존재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11월 부채 한도 재협상 전 한 40일 미뤄놨던 것도 네. 또 이거 방학 끝나면 또 방학 숙제 해야 되듯이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김 연구원님 지금 어제 유가도 오르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국채 수익률 장기 쪽이 이제 오르고 했습니다만 달러가 어제는 그래도 인덱스로 따져도 살짝 또 밀리고 합니다. 우리도 1,360원에 대한 어떤 경계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지금 특히 우려되는 만한 점은 없는지요? 우선 국내 환율 시장은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미 장기채 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상승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의한 안전선호 심리 역시 원화의 부정적 재료입니다. 전일 코스피가 2,415원 선으로 급락하며 외인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형성되었고 원화 약세 압력이 작용되었습니다. 전쟁 관련 불안정성이 이스라엘의 확전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될 경우 외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에 따라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환율 상승폭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경우이며 전일 금통위에서 한 명의 소수 의견이 기준금리 레인지 하단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같은 국내 금융불안과 미국 소비의 견고함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점차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변화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된 경우 환율은 방향성 자체를 빠르게 바꿀 수 있으며 관련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도 사실 불안한 상황이고 중동의 정세도 쉽사리 잡힐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까요? 우선 내년 금리나 성격을 어느 정도의 이제 추세를 볼 것이냐에 따라 대답을 다르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까지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 진행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금리 인하가 보험적 금리 인하인가 아니면 미국 경기 침체에 의한 금리 인하인가를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의 성격이 그렇죠. 중요하다. 네,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주식, 채권, 외환 이르기까지 우리 김영군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응 전략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당분간은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 및 고용의 변화 속도는 가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재정 정책을 두고 하는 알력 싸움의 결과 역시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알력 싸움의 결과에 이 국채의 수급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기적 관점에선 보수적 투자 전략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채권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금리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달러를 투자한다는 등 서로가 해지가 되는 자산을 묶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현금성 포지션을 늘리거나 여갈 피해 자금을 담아 불확실성을 잠시 피해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방향성 매매보다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좀 보수적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NH선물 김승혁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